밴드 항의 평가가 끝났거든요. 지금 네. 이제 프로파일을 알맞게 설정했을 경우 이제 프로파일을 반대로 서로 했을 경우에서 좀 4가지를 블라인드 해봤는데 네. 와 진짜 온도가 내려가니까 완전 그냥 확 드러나죠? 네. 커피는 2개였는데 4가지 커피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보여주시고 봤는데 시간은 5분, 7분 차이였고 2분 정도 차이 났잖아요. 네. 근데 눈여겨봤던 게 펜 포인트였거든요. 네. 네. 2개 다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카와 펜 포인트에 대한 좀 견해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좀 어떻게 왜 펜 포인트까지 다르게 설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카와는 열풍식 로스팅기예요. 열풍식 로스팅기에서 펜 포인트는 즉 풍량을 역할하죠. 굉장히 네. 많이 중요한데 네네. 결국에는 그 펜 포인트는 같은 온도 값을 설정하더라도 열량 값이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펜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펜 포인트는 이카와 챔버 내에서 생두를 교반시키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카와에서 가장 낮게 사용할 수 있는 펜 포인트는 60이에요. 네네. 60으로 시작하게 되면 생두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교반이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2분, 3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수분과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네. 또 교반이 돼요. 보통은 높은 지점에서 낮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두를 투입하고 나서는 펜 포인트가 높은 포인트라는 거는 다 일반적으로 다 동일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뿐만 아니라 네. 국내 많은 로스터들 또는 해외 로스터들의 이카와 프로파일을 봐도 네. 공통점 같은 경우는 펜 포인트를 시작 지점은 높게, 네. 끝 지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많이들 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물론 커피마다 편차는 존재하겠죠. 처음 들어갈 때는 다 80% 정도로 이제 빨리 진행하시고 네,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포인트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후반부에는 이제 펜 포인트에 따라서 또 생두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네, 후반부에서는 생두 수분 밀도는 꾸준하게 감소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펜 포인트는 교반의 역할도 하는데 네. 너무 풍량값이 높게 되면 네, 특히 네. 스크린 사이즈가 작은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열 전달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카와 외부 챔버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높게 사용하진 않고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게이샤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가지고 있는 무게값이 높고 스크린 사이즈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사용을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생두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10포인트 값으로 열량을 좀 조절한다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열량에 따라도 많이 다를 거예요. 설정하는 온도값과 펜 포인트는 비례관계로 많이 가거든요. 특히나 배기 모드에서는 온도 설정값이 높을수록 펜 포인트도 높아져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펜 포인트도 같이 낮아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펜 포인트가 낮을수록 이제 생두에 들어가는 열 전달이 좀 더 잘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온도값을 설정하고 같은 네. 시간을 설정해놓고 펜 포인트만 다르게 설정했을 때 네. 상대적으로 낮은 펜 포인트를 사용하는 커피들이 커핑을 해봐도 센서리적으로 어둡게 표현이 되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색도기로 측정 값을 해도 더 어둡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10포인트가 빠르면 더 빨리 도니까 열이 더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네. 설정 온도 값에 따라 맞는 펜 포인트를 사용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펜 포인트도 조금 더 높게 사용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배기 모드에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인넷 모드에서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펜 포인트가 그러면은 초반에는 교반이 안 되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쵸. 네, 저희가 그렇게 낮게 로스팅을 몇 번 진행해 봤는데 네. 커피 자체 로스팅은 당연히 진행이 돼요. 네네. 하지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로스팅 디펙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생두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로스팅이 아니라 그냥 거의 베이크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이카와 챔버 내부는 굉장히 뜨거워요. 네네네. 근데 생두가 돌지 않고 한 면만 닿게 되면 네. 그 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스코칭이라고 하는 디펙트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배기 온도는 여러 차례 이제 조정하시지만 네. 펜 포인트는 한 번만 이렇게 조정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특별한 이유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구간에 생두의 수분 밀도가 감소하는지 또는 무게가 감소하는지 물리적 특성이 약해지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네. 그 지점에 맞춰서 펜 포인트를 다 낮춰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현재 그런 장비나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로스터로서 생두의 무게와 밀도는 로스팅 중에 꾸준히 감소한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시작점은 가장 높게, 그리고 후반부는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에요. 대구의 노다운 커피 로스터즈에서 자, 이제 생두 스크린 사이즈에 따른 이제 이카 프로파일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두 스크린 사이즈가 이제 작으면 로스팅 타임을 좀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하시고, 네. 생두 스크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좀 더 로스팅 타임을 길게, 이렇게 실험 결과가 말해줬잖아요,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카 유저분들에게 이제 이카 프로파일 설계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대표님께서 팁을 주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주실 팁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카는 열풍식 로스팅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반열풍식 로스팅기랑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반열풍식 로스팅기에서는 같은 화력, 같은 시간으로 진행했을 때 생도의 투입량이 적으면 로스팅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네. 하지만 이카와에서는 배기 모드에서, 그리고 펜포인트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투입량이 더 적게 되면 네. 오히려 로스팅은 더 진행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45g과 50g을 넣어서 테스트했을 때 반열풍식 기준이라면 네. 45g이 더 로스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카와 배기 모드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색도계로도 테스트해봤고 실제로 센서리로도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러한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네. 조금 열풍식 로스팅기에서 펜포인트에 의한 교반이나 열풍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열풍을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카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대류열에 비중이 많이 높은 로스팅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카와에서는 50g이 좀 더 발현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생두끼리 이제 도늘면서 생기는 전도열만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카와에서 펜포인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챔버에서 빠르게 교반이 돼요. 그러면서 생두끼리 주고받는 열량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네. 제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유저분들이 가끔 물어보실 때도 있는데 네. 다들 이카는 너무 빠르게만 로스팅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반열풍식 로스팅기보다는 로스팅 러닝 타임이라고 하죠. 네. 토탈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졌을 때 결과물들이 좋기는 해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다들 길게는 사용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10분 이상 넘어가는 프로파일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패트릭 롤프가 WBRC에서 네. 이카와 로스팅을 해서 네네. WBRC에서 2등을 했었죠. 근데 그 프로파일을 보면 로스팅을 11분 정도 진행을 해요. 11분이요. 네, 엄청 길게 진행하죠. 네. 결국에는 이카와도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짧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핀포인트도 시간도 조금 다양하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폭넓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10분 이상은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카로 네. 한번 가보다 해봐야겠네요. 네, 어떤 커피들은 과하게 있긴 한데 네. 또 어떤 커피들은 오히려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대표님 요즘에도 샘플 로스팅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카로 테스트했을 때 네. 과테말라 COB 2등 커피가 너무 좋아서 낙찰받았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판매 중인 에콰도르 커피나 페루 커피도 낙찰받은 커피고요. 네. 최근에는 이네르토 옥션에서 로스피노스 게이샤 커피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그 커피들을 이제 노닥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이제 샘플 로스팅이 끝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올 가을쯤에 아마 생두가 들어오면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이제 노닥 방문해 주셔가지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